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1월 8일 주식 마감 시향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500주를 넘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장중 거의 10% 가까운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장 시작 전부터 현대차가 애플이죠. 정확히 애플카는 아니고 애플의 데이터 디바이스 공동 개발 관련 뉴스가 뜨면서 현대차가 애플카를 위탁 생산하는 것이 아니냐, OEM으로 이런 것들로 현대모비스가 오전 한때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테마주로 묶이면서 시장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도 대형주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이 거의 10% 가까이 올랐고요. 결국 대형주가 이끌면서 지수는 급등했지만 중소형주의 대표 지수인 코스닥은 하락했고요. 코스피에서도 상승 종목보단 하락 종목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와 애플카는 이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치더라도 시가총액 500주라는 정말 무거운 삼성전자가 오늘 하루에 거의 10% 가까운 장중 급등 모습을 보인 이유가 왜일까요? 시장에서 이미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유를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꼭 알고 넘어갈 핵심 뉴스 체크 포인트부터 하겠습니다. 항상 요 포인트는 우리 시장을 마감하고 제가 저녁에 이 주식 마감 시황을 올려드리지만 오전에 사실 미국의 마감 시황을 말씀드리면 좋은데 제가 오전에 아시다시피 이미 구독자분들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까지 이렇게 오전 한때 영상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간 위클리 뉴스를 항상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체크해 드리고 있고요. 일주일 단위로. 그리고 매일 이 데일리 시황에서 미국의 중요한 뉴스도 아니면 유럽이나 뭐 전 세계의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 즉 투자에 도움되는 뉴스들을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야 되는지 항상 체크해 드리고 있는 지금의 체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각국의 부양책,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다. 지금 뭐 일례로 비트코인이 3천만원 넘은 지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4천만원이 넘었거든요. 그죠?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증시는 30년 만에 니케이가 28,000원 돌파했고요. 베트남 증시도 요새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단순히 한국 코스피만 급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가 밤사이 또 800불을 돌파했습니다. 7% 이상 급등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시가총액도 앞섰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전통적인 뭐 기업의 가치 PER, PBR 이걸로 지금 환산할 수 없죠. 기업 가치를 이미 700조가 넘어섰는데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장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바로 현대차와 애플카. 애플의 생산협력 논의 중 공식 입장은 결정된 거 없다고 현대차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사실 이 부분보다 오늘 삼성전자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 애플은 차량의 소프트웨어 분야 결국 기술 진전을 그동안 계속 좀 추진해 왔고요. 차량과 기존의 디바이스 생태계를 묶어서 어떤 데이트 비즈니스의 확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게 프로젝트 타이탄 프로젝트였어요. 2014년에 처음 나왔던 프로젝트. 현대차 그룹은 다 아시겠지만 모빌리티 디바이스로서 차량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OEM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어떻게 보면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애플이 현대차와 협력을 하려고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전장 쪽이죠. 전장 쪽.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연동이 될 텐데 애플은 자율주행, 그리고 전장, 그리고 플랫폼, 어떤 스마트폰을 통해서 단순히 자동차가 이제 옛날에 내연기관의 자동차,
그런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탑재하다 보니까 하드웨어 영역의 제조업체에 융합을 하는 그런 빅테크의 기업과 일반 제조업의 현대차 그룹이 제조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융합을 기대하는 그런 뉴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율 중에 오늘의 핵심은 자율주행 그리고 전장이었어요. 전장. 현대모비스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한 것도 이 전장 부분이 부각이 된 거고, 자율주행 이런 관련제들 뭐 팅크웨어나 이런 내비게이션을 만들었던 현대차에 납품했던 그런 업체들도 뭐 거의 장중에 20% 이상 급등했던 그런 이유가 됐던 소식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뉴스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인덱스 지수 리밸런싱 이슈를 제가 이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 데일리 시황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글로벌 스탠다드 아시아 월드 인덱스 지수에서 이머징 지수 그리고 MSCI 이머징 지수 이 양쪽에서 중국의 3대 국영 통신사입니다. 차이나 모바일 그리고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이게 다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시가총액이 작지 않은 기업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수에서 제외하겠다. 이유는 뭐죠? 얼마 전에 그 스믹 미국에서 제재한 이후에 역시 빠졌죠. 그리고 이 중국의 통신사 이 세 군데도 이제 그 트럼프가 배제시켰고 MSCI는 그에 따른 행정 절차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늘 1월 8일 종가 기준으로 지수가 제외됐거든요. 근데 결정 공지는 이미 현지시가 1월 7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제외되고 이렇게 결정 공지된 것 치고 제외된 게 바로 하루 만에 업데이트가 된 거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에 상장된 차이나 모바일 텔레콤 유니콘 주식이 오늘 거의 5%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이따가 이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급등한 이유와 연결이 되는데요. 자, 코스피 1일 거래대금 오늘 40주입니다. RSI나 기술적 지표 여러 가지로 보면 가열은 기술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시중의 유동성은 막을 수 없다. 이게 지금 대세인 것 같고요. 시가총액 큰 기업의 수급 오늘 쏠림이 심했죠. 이런 소식과 삼성전자가 급등하고 일부 대형주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이 올라서 코스피가 하루에 거의 12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3150포인트까지 올랐는데요. 코스닥은 오늘 하락을 했죠. 그리고 코스피 내에서도 중소형주는 상당히 힘들었던, 즉 개별주를 자신 있게 투자하고 주식 종목의 분석에 강한 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같은 장은 매우 힘들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소외되잖아요. 소외되고 삼성전자를 편하게 들고 있는 부자들은요 상당히 좋았던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소식입니다. 좀 전에 요 차이나 모바일 텔레콤 유니콘 이거 제약기로 한 거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게 아시아 월드 인덱스고 이매징 지수 두 개가 있어요. 모건 스탠리 여기서 두 개에서 포트를 비중을 축소하는 거고요. 사실 이게 지금 요 이머징 지수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 월드 인덱스 지수는 아니고 이머징 지수가 지금 보시면 포트의 가장 큰 비중이 6%가 어제자로 1월 6일자로 엊그제자로 TSMC 다 아시는 타이어 세미콘 이쪽이고 2위가 텐센트 3위가 알리바바입니다. 자, 근데 이 두 개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텐센트가 750조 정도 되며 지금 삼성전자가 500조 좀 넘었으니까 그거보다 더 크죠. 50% 가까이 더 크고요. 알리바바가 500조가 좀 넘습니다. 알리바바가 500조가 좀 넘어요. 그룹 이 홀딩스가. 그럼 합이 얼마죠? 이 500조가 아니라 이것도 한 600조 정도 될 거예요. 정확한 집계는 제가 안 해봤는데 이것만 1350조 정도 됩니다. 근데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죠? 10.8%입니다. 10.9%. 자,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4위예요. 등극 4위.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4.5%. 근데 두 종목이 오늘 이 통신사 말고도요. 알리바바랑 텐센트가 제외된다는 소식이 같이 5월장에 갑자기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의 매수 호가를 바스켓으로 외국인이 잡아먹으면서 급등시켰습니다. 그게 왜죠? 이게 제외가 되면 여기 2위로 올라가겠죠. 2위로. 그리고
비중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빠진 만큼 이 밑에 것들 그리고 이 TSMC 다 비중이 올라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굳세게 TSMC가 1위. 이게 역전될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랑. 삼성전자는 외국인 바스켓 매수. 이게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HTS로 시장에서 보는 방향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텐센트죠? 그죠? 텐센트. 이게 시가총액이 5조 홍콩 달러예요. 5조 홍콩 달러. 그럼 홍콩 달러 140원 정도 곱하면 700조죠. 700조 정도 할 거고요. 700조가 상회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텐센트가 오늘 올랐어요. 근데 어제 얼마죠? 4.7% 빠졌습니다. 거래대금 보십시오. 거래량.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알리바바 보겠습니다. 얘도 4조 8천억 달러니까 700조 가까이 되겠네요. 얘도. 그러니 합쳐서 거의 1500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이 2200조 정도 돼요. 근데 홍콩에 상장단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랑 텐센트 홀딩스 두 개의 합이 시가총액이 1500조입니다. 삼성전자를 3배 합친 3배의 가격입니다. 시가총액. 어마어마하죠. 이 기업들의 가치가. 자, 어제 알리바바 홀딩스는 어땠죠? 거래량 보십시오. 4,700만 홍콩 달러, 4,700만 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 그리고 최근에 계속 빠졌습니다. 얘는. 그죠? 알리바바는 계속 이슈가 먼저 있었어요. 미국에 상장된 것도 계속 안 좋았거든요.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래까지 터졌어요. 자, 차이나 텔레콤, 즉 중국 3대 국영통신사 3개의 지수 편출. 그죠? 는 이미 확정이 됐는데 얘네는 아직 소식은 안 나왔지만 거의 제가 보기에 이걸 봤을 때 확정입니다. 자, 이제 이걸로 인해서 오늘의 설명이 됩니다. 오늘 수급부터 볼게요. 수급 보면은 오늘 기간이 1조 1000억을 때렸습니다. 오늘도 연기금 6천억 팔았네요. 연기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어제 4,400억, 오늘 6천억, 1조 팔았죠. 이틀 동안. 외국인 샀습니다. 개인도 오늘 팔았네요. 외국인이 1조 6천억. 아까 제가 시총이 얼마라고 했죠? 1500조. 1500조에 0.1%만 리밸런싱이 돼도 얼마죠? 약 1.5조 정도가 될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를 산 건 아니고 코리아로 바스켓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당연히 시가총액 큰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야 되겠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바스켓으로 사야 되니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도 터졌고 개인의 유동성에 오늘 외국인까지 급하게 사다 보니 코스피가 40조, 일일 거래량이 40조 넘는 건 또 처음 봤습니다. 120포인트가 올랐고요. 뭐 올해 시작한 지수가 지금 3150포인트. 지금 이번 주 장 시작한 지 5거래일 지났어요. 올해 2021년. 코스피 지수가 300포인트가 넘게 올랐습니다. 뭐 하루에 120포인트, 어제 80포인트, 뭐 이틀에 200포인트 오르는데 일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요. 이렇게 급등, 이 급등을 하고 RSI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수 변동성 앞으로 감내하셔야 됩니다. 오를 때만 취하실 게 아니라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주식시장에 진입해서 HTS에서 특히 돈 많으신 분들은 뭘 살까요? 제가 종목을 좋아하는 뭐 스몰캡 살까요? 개별 종목 살까요? 안 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오늘같이 급등한 현대차 그룹, 아니면 LG 그룹, 아니면 SK 이런 시가총액 거의 20위 안에 드는 대형 기업을 삽니다. 왜죠? 돈이 크고요. 액수가 작은 거 사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주식을 잘 몰라요. 그럼 뭘 살까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들어왔더니 그냥 돈을 막 먹어. 내가 잘해? 난 주식을 주변에서 많이 벌어서 입금해서 정기 예금이나 들던 분들이 들어와서 야, 주식시장이 이렇게 쉬었어? 이렇게 생각하기 너무 좋은 한 주였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만심이 결국에는 다치게 한다. 이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단기 급등이 분명히 가열을 해소시킬 필요는 있는데 유동성 때문이라도 오늘은 외국인의 유동성을 좀 받쳐줬고요. 다음 주 만약에 외국인이 이거 오늘 MSCI 리밸런싱으로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그럼 외국인이 다음 주에도 계속 살 거냐? 아니라는 거죠. 어제는 금융투자의 차익거래 이것도 계속 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개인이 또 받쳐줘야 되는데 개인이 만약에 안 받쳐주면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최근에 뭐가 올랐다고 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올랐다고 했어요.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급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분명히 명심하고 시장을 대응하셔야 됩니다. 뭐 단기간에 급락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지만 너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저도 이 시장을 근데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가파르게 올랐고 현대차와 애플카 아까 소식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이 정도로 급등할 그런 모습이었을까? 운수장비 보십시오. 모비스 18%, 현대차 19%, 기아차는 다 밀렸네요. 전장을 하고 애플카를 하고 전기차를 하고 자율주행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물론 성장 기대감은 분명히 있어요. 성장 기대감. 근데 현대차가 실적이 좋아질까요? 모비스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장. 근데 현대차가 실적이 좋아질까요? 자율주행이 뭐죠? 자율주행이? 사람이 운전 안 하잖아요. 결국 공유경제나 자율주행을 하고 공유경제 가면 자동차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공유의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생산 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 현대차는 생산의 입장에서는 애플은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창출되겠지만 현대차 입장에서는 과연 수익이 더 창출될까? 다른 문제예요.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이 지금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사실이지만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성장일까? 과연 궁극적으로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상승을 결국 부정할 생각은 없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급등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 7%나 올랐고 장중에 거의 9.5%인가 올랐나요? 9만원 찍었었는데 이게 오늘 외국인의 급하게 매수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 대형주들 전기전자도 그렇고요. 이쪽에 시가총액 비중 큰 것들이 바스켓으로 들어오면서 웬만한 건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도 보면은 어쨌죠?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죠. MSCI 리밸런싱에서 코스닥은 해당 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코스닥은 하락했고 코스피는 거의 4% 가까운 지수 급등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변동성 지수 보십시오. 지수가 120포인트 올랐는데 지수랑 다르게 코스피 선물에 대한 변동성 지수인데요. 코스피 200에 대한 변동성 지수죠. 이게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리는 게 맞을까요? 저는 다음 주는 지수 변동성이 오르더라도 분명히 흔들릴 거라고 이 변동성 지수에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 좀 맞았어야 되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빌미를 좀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대형주들 올렸던 증시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단기간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 수급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 구성하는 삼성화재까지 안 오른 종목이 없죠. 거기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오늘은 심지어 카카오도 7.8%, 네이버도 7.7%. 이게 왜 그렇죠? 그냥 수급이 땡긴 거예요. 수급. 여기에 오늘 펀더멘탈로 올랐다 이런 해석 절대 붙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쪽 조선건설, 화학 이쪽은 안 올랐어요. 그죠? 금융주도 상당히 소외됐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한 26조 되네요. 26조. 자, 뉴딜 관련주도 어땠습니까? 테슬라가 밤사이 올랐으니 전기차 관련주 좋았겠죠?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쪽은 뭐 시클리컬, 뭐 여행, 뭐 이런 쪽 시클리컬은 아니고 언택트가의 반대인 텍트 관련주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인데 좀 맞았고 화장품 관련주, 음식료 좋았어요. 음식료는 워낙 강세 때문에 최근에 좀 좋았죠. 반도체 이제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여기 물론 코스피 종목도 일부 있지만 어땠습니까? 안 좋았어요. 이쪽은 어땠죠? 이쪽이 자율주행. 제가 오늘 종목이 좀 달라졌네. 제 데일리 시장 보시는 분들은 좀 느끼시겠지만 종목을 다 편집을 좀 오늘 다시 했습니다. 자율주행 핸드셋 쪽 뭐 이런 관련주들 좀 강했고요. 이쪽 5G도 관련주들 강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 정도. 이거 코스피 편입 종목이죠. 200. 이쪽은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그나마 덜 떨어진 건 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강해서였고요. 이 삼바랑 셀트리온 올리면서 의약 제약품 업종이 코스피에서 상승을 했지 나머지 종목들은 일부 개별 종목 빼고는 너무 어려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거는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 9만전자 9% 이상 찍었고요.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 좀 전에 거의 다 말씀드렸어요. MSCI 리밸런싱 가능성 텐센트랑 알리바바가 빠지면 그죠? 어떻게 된다? 삼성전자의 비중, 한국 바스켓의 이머징과 아시아 월드 인덱스에 대한 MSCI 지수의 편입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대차 애플카 소식은 공식적으로 현대차는 분명히 부인을 했는데 관련주도 아까 자유주행 보시면 무차별 상승 보여줬고 아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현대차가 이익을 볼 것인가? 성장에 대한 플랫폼을 연초부터 이 GMP를 갖다 붙이면서 현대차가 한번 레벨업한 거를 또 애플카가 관련해서 갖다 붙였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입장은 부인했죠. 왜냐 이런 것들은 총 마지막 계약이 일어나기 전에 절대로 했다 이렇게 공시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추가적으로 한경 오늘 이걸 단독 보도한 한경 있지 않습니까? 전에 뭐 보도했는데 한국경제신문의 대주주는 현대차입니다. 2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뭐 왜 말해주냐? 그냥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일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만 40조를 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시장이고요. 머리 털라고 오늘 같은 시장 처음 본다고 말씀드리면서도 어제 제가 분명히 데일리 시장 안 보신 분들은 오늘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의 사고방식 주식 하던 사람일수록 머리 쓰고 비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장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삼성전자와 대형주를 사서 오히려 주식 초보인 분들은 물반 고기반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에 일주일 동안 너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술 취해 있으면은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 그럴수록 우리는 기업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펀더멘탈 분석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더더욱 시간이 지날수록 증시에 너무 취해 있지 말고요. 상승에 우리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분석하는 꼭 성장성을 보는 하지만 지금의 시장의 가장 핵심은 뭐였죠? 유동성 이거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감을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 있나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은요 제가 주말에 올리는 것들 그리고 종목 분석들 이런 거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체크가 바로바로 되시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